여러분, 미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얼굴, 잘생긴 몸매, 멋진 옷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그저 몇몇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들 덕분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탐구하면서 미라는 개념이 얼마나 유동적이며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한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스의 완벽한 조각상에서부터 현대 패션쇼의 비현실적인 몸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크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피크 이동은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 개념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자극이 아님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의 자극에 대해 더 강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를 본 적 있나요? 캐리커처는 사람의 특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 과장된 특징에 더 크게 반응하곤 합니다. 원래 눈이 큰 사람을 더 눈이 크게, 입이 작은 사람은 더 작게 그렸을 때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죠. 이게 바로 피크 이동의 대표적인 예랍니다. 또 다른 예로 새가 둥지에서 먹이를 구할 때를 들 수 있어요. 새가 둥지에서 특정 모양의 물체를 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데 실제 물체보다 그 모양이 더 극단적으로 크게 만들어진 물체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피크 이동의 원리입니다. 피크 이동은 미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예술에서 종종 관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특정 요소를 과장하는데 이 역시 피크 이동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그리스 조각상 같은 이상화된 몸매나 얼굴을 강조해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곤 했죠. 현대 미술에서도 피크 이동을 활용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술가들은 특정 색상이나 형태를 극단적으로 강조해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이는 그 요소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피크 이동은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예술적 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의 자극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의 자극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이 현상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극대화시켜 예술작품을 더욱 인상 깊게 느끼게 하죠. 결국 미의 본질은 단순한 사실에 있지 않고 그 사실을 어떻게 과장하고 변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먼저 미의 상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고대 그리스로 시간 여행을 떠나신다면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곱게 다듬어진 대리석 조각상이겠죠. 아테네의 바람이 불어오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조각된 신의 형상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미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으로 간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의 아름다움은 금욕적이고 신성한 경건함에서 나옵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한 예가 되겠죠. 여성들은 신성한 존재로서 육체보다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로 돌아와 봅시다. 모델들은 길쭉한 팔다리와 군살 없는 몸매를 뽐내고 있죠. 미의 기준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이 변화에는 무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배경과 함께 미의 기준이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사실이죠. 피크 이동은 한 사회나 문화에서 미적 기준이 극적으로 변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시대나 사건을 기점으로 이게 아름다움이야 라고 여겨졌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의 기준이 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미의 기준이 피크를 이루고 이후 새로운 기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될 첫 번째 예는 바로 전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들은 고대 중국에서 여성들이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행했던 전족이라는 관습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전족을 한 발, 금년이라 불리는 작은 발은 당시 중국에서 절대적인 미의 상징이었죠. 이를 통해 여성들은 귀족 남성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적 기준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소녀들이 발을 붕대로 감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통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전족은 더 이상 미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야만적이고 불합리한 전통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결국 이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는 미의 상대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전족을 기억하며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성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태국과 미얀마로 떠나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기라라 종족, 즉 하야족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목에 황동링을 착용하기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링의 수를 늘려갑니다. 그 결과 목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 긴 목이 바로 미의 기준이 됩니다.
카야족 여성들에게 긴 목은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도 단순한 미적 기준만은 아닙니다. 황동링은 여성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게다가 일부 설에 따르면 이 링은 맹수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고도 합니다. 과연 이 장식이 단지 미를 위한 것만이었을까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전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 링이 관광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이제 카야족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미적 기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고 외부의 시선에 의해 그 기준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전통이 상업화되면서 미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의 무르시 부족으로 가봅시다.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미의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입술 디스크입니다. 무르시 부족 여성들은 하관을 뚫고 디스크를 삽입하여 입술을 늘리는데 이 디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입술 디스크는 무르시 여성들에게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는 성숙함과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죠. 이 관습은 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의하며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 관습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이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입술 디스크를 미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전통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아름다움의 기준이 얼마나 쉽게 변화하고 사라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산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 중세 유럽의 성스러움, 그리고 현대 사회의 패션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미는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계층을 구분하며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시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과 역사적 배경이 결합된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미의 기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SNS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미의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자신의 미적 기준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피크 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로 향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도 그 거울 속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